미국 피셔 인베스트먼트 캔 피셔의 동업자인 독일 토마스 그리노는 수직 상승하는 국가 부채율 그리고 인플레이션 공포 등 이런 여러 악재에서도 금융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독일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토마스 그리노와 캔 피셔가 어떤 사람인지 지난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에서 잠재적 위협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 코로나 세컨드 웨이브, 그리고 어쩌면 다가올지 모르는 초강력 인플레이션 등 이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지난달 칼럼 좋은 소식은 늘 숨어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내놓았는데요. 주변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셔서 오늘은 그의 칼럼 중에서 이 인플레이션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칼럼은 9월 25일 칼럼이고요. 토마스 그리노의 글이 짧고 함축적인 칼럼이라 늘 그렇듯 설명을 위해 다른 기사를 통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먼저 칼럼에서 토마스 그리노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관한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로 그 근거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풀린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토마스 그리노는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는 분들이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칼럼에서 토마스 그리노는 지금 중앙은행의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의 긍정적인 면이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에 가려져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테마가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문제로 나타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 논쟁이 되지 않을 시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아직 논쟁할 시기가 아니다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토마스 그리노는 독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데요. 걱정할 만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풀린 돈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짝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거론해보면 먼저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려는 시장의 심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돈을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화폐 유통 속도도 아주 느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도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만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은 이것이 모두 중앙은행이 원하는 바이고 그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즉 중앙은행이 원하는 상황의 범주에서 지금 풀린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중앙은행이 여러 시나리오로 어느 정도의 예견을 하고 있고 다가올 변수에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제어 능력이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급격하고 위험한 인플레이션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 토마스 그리노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주 경제 기사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쉽게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요. 토마스 그리노는 바로 이런 분들에게 생각을 정리하도록 글을 쓴 거라 지금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칼럼이 나쁜 칼럼이 아니라 지금 커다란 그림만 보여주고 있는 칼럼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요소라며 아직 시간적으로 부정적인 주제에 관해 얘기하기는 이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그리노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캔 피셔와 동업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그가 간단명료하게 이 복잡한 인플레이션을 두고 설명을 하는지 다른 기사를 통해 설명을 해보면요. 독일 주간지 포커스 기사이고요. 10월 3일 기사입니다. 포커스는 인플레이션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기사에서 먼저 시장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큰 위험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통계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8월에 나온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작년 대비 1.9% 물가가 하락했고요.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등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데플레이션의 위협을 얘기할 때지 인플레이션 등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인 주제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토마스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죠. 신문은 또한 독일 보험회사 알리안츠는 코로나 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관해 조사를 했다고 전하면서요. 이 연구 내용을 인용 보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들은 이번 경제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6.5조 유로를 시장에 펌핑을 해서 공급을 했고 각 나라의 정부들은 수조 원대의 유로를 경기 활성화 정책, 사회복지 비용 등으로 지출을 해왔다고 전하면서요. 이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징후는 여러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 채권 1년 수익률은 0.51%에서 1.61%로 상승을 했고요. 기름값, 금값이 모두 상승했다고 전합니다. 특히 금값은 신기록을 경신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코로나 위기 속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플레이션에 기초한 미국의 채권 연수익률은 아직까지 평균 수익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금값은 데플레이션에도 오를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알리안츠 보고서는 올해 말 유로존은 0.9%, 미국은 1.6% 정도의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유럽, 미국 두 곳 모두 장기간에 걸친 평균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롱텀 에버리지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알리안츠는 또한 2022년 정도 돼야 백신이 모두 공급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이 시기부터 세계적으로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임금도 강하게 어쩌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 기간 동안 벌지 못했던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유로존은 1.2%,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아마도 2.1%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포커스 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여러 가지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 확률이 85%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5%의 확률이 들어맞기 위해서 몇몇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포커스 신문은 이 15%의 확률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몇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다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이 멈추거나 의미 없는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물가는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사는 독일은 이미 1970년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면서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위해 먼저 시장에서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중요한 몇몇의 상품들을 충분히 생산해내지 못하고 이런 것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 쪽에 충격이 있어갖고 시장의 체질이 완전히 변하는지 먼저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일단 기업은 제한된 생산으로 리액션을 취하게 되고요. 그러나 전체 시장의 수요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공급 곡선에 충격이 올까요? 신문은 알리안츠 분석가들의 연구소를 인용하면서 예상치 못한 실업률과 기업의 파산이 급격히 증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했다면 공급 충격이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시장에서 공급 충격이 일어날지 알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체크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노조가 급격한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완전히 돌아서서 공급에서 문제가 생겨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인플레이션에 제동을 걸어왔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설명드렸던 몇몇의 조건들이 충족돼서 물가 상승이 있다 할지라도 많게는 유럽과 미국에서 4%에서 6%가 최대치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가 상승이 되기 위해 2년 동안 5.5%씩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도 전하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토마스 구리노의 주장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 안 해도 돼 이 말은요 돈이 안 돌고 있고 그 돈이 안 도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아무리 유동성 공급 펌핑을 해도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소비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것이고요. 보통의 상황이라면 이미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왔겠지만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비가 공급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에 완전 공급이 될 때까지는 아직 중앙은행들의 이 비정상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하이퍼인플레이션에 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공급 곡선에 충격이 있어야 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거나 노조가 강성으로 돌아서서 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그 역할을 못하는 등 여러 조건들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래도 저래도 실물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보여 걱정은 되네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